안녕하세요. 선생님들과 함께 소등 수업 나눔 레시피를 나눌 인천 석천초 교사 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들과 교육과정과 학급 운영을 함께 하는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회과 교육과정으로 학급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수업, 또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언어 개선을 실천하는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선생님들은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적은 없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학급 세우기를 하다가 막상 교과서 진도가 늦어져서 다른 반보다 우리 반만 진도가 늦은 것 같아 고민이거나 교과서 속의 내용이 아이들의 현실과는 떨어져 있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아이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또는 지금 7월인데 3월에 비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좌절스럽거나 하셨던 경험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 역시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민을 하던 교사였습니다. 다음 시간 뭐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클릭만 하는 교사는 되고 싶지 않아 쉬는 시간마다 바쁘게 수업 자료를 찾아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보내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때우는 수업이 과연 아이들의 삶 속에 큰 의미가 있을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이 수업 시간인데 그렇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급 운영도 수업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매 시간 수업 내용이 내가 만들고 싶은 교실의 모습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 끝에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수업의 모습을 교육 과정 속에서 찾아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교실은 민주적인 교실,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경험하는 교실, 그래서 제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교실이었습니다. 이런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육과정 중에 성취 기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단원 전체를 재구성하는 수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급 운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성취 기준이 적합할까 찾아보았더니 저는 6학년 교사였기 때문에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6학년 사회과 1단원에서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와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한 다음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여 그것이 적용된 사례를 탐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민주적인 교실을 사회 수업 속에서 실천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급 긍정 훈육법을 공부해왔고 그래서 학급 긍정 훈육법을 녹인 민주주의 교실을 사회과 교육 과정 속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배워왔던 이런 학급 세우기 활동들을 수업 시간과는 별도로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덕 시간 대신에 하거나 자율 시간 대신에 하거나 국어 진도를 빨리 나가고 남는 시간에 하거나 등등 수업과는 별도로 진행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동의 목표 정하기, 의사결정의 다양성, 가이드라인 만들기, 리더 만들기, 의미 있는 역할 만들기, 학급 회의를 모두 사회과 교육 과정 안에서 사회 수업 속에서 녹여내 보려고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 진도 그대로 나가기보다는 사회 1단원 전체 24차시를 재구성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교과서에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 먼저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던 목표에 따라 민주주의의 개념을 먼저 도입하도록
차시 순서를 변경하고 차시 내용도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한 자료는 내 차시 자료를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은 패들렛에 정리하여 올려놓았습니다. 이 패들렛은 선생님들 모두 보실 수 있도록 공개된 패들렛이니 선생님들도 혹시 저의 수업을 참고하시고 싶다면 이 패들렛에 들어가셔서 수업 자료와 수업 진행 흐름 그리고 제가 실제로 했던 수업 결과물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주적인 교실 만들기 최소 4차시 분량의 내용입니다. 만약 2학기 때라도 민주적인 교실을 만들기에 도전해보고 싶은 선생님께서는 사회 1학기 내용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4차시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소문 들었어 그림책을 보며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 반 공동의 목표를 정합니다. 다음,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의 다양성에 대해 체험한 다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며 다수결이 만능이 아닌 이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을 거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과 뜻을 모읍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우리 반의 헌법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이드라인 내에서 우리 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을 모의 정당 활동을 통하여 만들면 적어도 우리 교실은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률을 정했다는 자긍심이 아이들에게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의 정당 활동을 통하여 결정된 학급 법안으로 결정된 반성문 공책입니다. 이 반성문 공책은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학급 법안을 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도 아이들 스스로, 반성문도 아이들 스스로 씁니다. 저는 아이들이 반성문을 썼는지 안 썼는지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스스로 결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규칙을 제시했을 때 쉽게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공동의 목표를 정한 후에 민주공화국으로서 우리 교실을 상징하는 학급 국기를 만들었는데 그 국기를 실제로 저희 교실에 있는 긍정적 타임아웃 존에 전시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저희 반의 헌법인 가이드라인을 아이들 책상마다 부착한 모습입니다. 저희 교실에서는 실제 사회 수업 후에 결과물들이 수업과 별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학급 운영 속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 시간에 배운 게 교실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원이 끝난 후에 민주적인 교실이 되었고 아이들이 민주적인 시스템을 체험해 보았으니 학급 운영은 이걸로 완성되었을까요? 아니요. 저희 교실에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실에 체계가 있긴 한데 잘하는 아이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잘하지만 아이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습관을 바꾸거나 좀 더 열심히 알아서 잘하는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교실을 원했기 때문에 사회 2단원을 들어가며 교실에 화폐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단,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보상이 되어 경쟁이 과열되지는 않도록 실물화폐나 의미 있는 화폐는 아니라 가상화폐를 도입하고 아이들이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각 가게가 되어 소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학급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기 쉽고 돈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진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가상화폐를 어떤 가치에 소비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력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2단원의 성취 기준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실 속에서 다양한 경제활동 사례를 직접 경험해 본다면 이 성취 기준도 아이들이 스스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2단원은 1단원처럼 차시별로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니고 단원을 공부하는 동안 한 달 동안 아이들이 교실에서 가상화폐가 적용된 시스템을 적용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첫 주차에 개인별 통장을 배부받고 지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부서를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아이들이 일을 하면 각 소속된 기업에서 주급을 받고 아이들이 일한 대가는 각 기업의 이윤으로 들어가도록 시스템을 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받고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각각에 대해 가격을 매겼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은 교실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 각 공기업마다 인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수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문제를 하나씩 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1주차에 했던 문제 중 기업별로 인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일을 하는 아이가 없어도 일을 하는 소속된 아이 자체가 적어서 주급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이 풍부하고 어떤 기업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소속된 아이들이 많아서 주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한 문제를 인원수에 따른 비율로 차등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마침 이때 수학도 비와 비율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또 2주차 때 주급에 비해서 기업으로 들어가는 이윤이 적은 문제가 발생되자 3주차 때는 각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주식을 판매하여 기업의 이윤을 메꾸었습니다. 4주차 때는 아이들이 일을 많이 해봤자 주급은 그대로라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일을 하나마나 어차피 주급은 들어오니까 일을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의식이 싹트게 됩니다. 그때 주식을 판매했던 걸 다시 끌어들여 이윤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자기가 소속된 공기업의 주식을 자기가 샀다면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내 주식의 배당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5주차 때는 주식을 정산하였는데 일을 열심히 한 아이가 아니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아이가 부자가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부는 단지 나 한 명이 잘해서 얻는 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얻는 부라는 문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개념과 최고 부자가 학급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실제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개인별로 쓴 통장과 실제
학급에 있던 공기업의 재무 현황표입니다. 이 통장과 재무 현황표만 보셔도 교실에서 이 경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를 선생님들께서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업 서비스 가격표와 이윤 계산표를 이렇게 제시하여 아이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내야 하는 돈, 또 아이들이 일을 할 때 우리 기업에 벌어들이는 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오른쪽의 사진은 실제로 발행했던 주식의 모습입니다. 이 경제 시스템을 한 달 동안 운영한 결과 아이들은 매일 급식을 다 먹고 꾸준히 운동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생겼고, 일을 하고 돈을 버니 뿌듯하고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는 소감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들이 자신의 성장에 가치를 두는 습관을 조금이라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여 교사인 저 역시 뿌듯하였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오른쪽과 같이 이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특히 더 마음에 들었는데, 아이들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또는 우리 경제 체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눈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매사를 돈으로 치환하여 생각하고 이거 돈 주는 거예요? 라고 조르거나 어차피 저는 통장도 잃어버렸어요 라고 포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친구들의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도와주는 모습이나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봉사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던 것은 지난 1단원 때 우리 학급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공동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이 씻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며 아이들은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매사를 돈으로 생각하고 조르는 모습 같은 것은 제가 바라는 교실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서도 직접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 프로젝트는 단기로 한 달만 운영하여 경제가 이런 것이구나를 경험하고 배우게 하는 데에서 목적을 달성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또 그 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급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민주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열심히 모은 돈은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돈을 모으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걸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번 돈을 국어 8단원 인물의 삶을 찾아서를 지도하는 동안 가치 경매에 활용하였습니다. 또 최고 부자가 자신이 번 돈을 학급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 1대 100의 비율로 실제 학급 운영비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구입한 액수만큼 가상화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2단원 3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에서 다른 나라 경제 교류하는 까닭 알기 수업을 하며 무역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벌어들었던 자본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며 이 자본을 삶에 어떻게 쓰는지를 이어서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민주적인 교실도 되었고 아이들이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교실도 경험해 보았으니 이제 저희 교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저희 교실에는 개선하고 싶은 문제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어 문제, 감정 문제, 도덕성 문제와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국어 수업 속에서 성취 기준과 인성 덕목을 결합시켜 수업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관계 문제는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성취 기준과 연결하여 2단원에서 지도하고, 언어 개선 문제는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수단임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을 한다는 성취 기준과 연결하여 7단원에서 지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이해는 1단원, 도덕적 선택은 8단원, 공감은 9단원 등을 통하여 국어 수업 중에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하고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국어 수업을 전체 재구성을 했던 계획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2021학년도에도 저는 6학년이었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1학기 국어 자료는 전차시를 별도 패들렛에 탑재를 하였고, 그 중에서 7단원 언어문화 개선 재구성 자료는 차시별로 수업 계획과 수업 자료를 모아 따로 패들렛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어 문화 개선이 학급 운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운영한 자료 패들렛은 보이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특별히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활동은 1차시 의사소통 온도계 활동, 3차시 상처받은 영대 활동, 4차시 언어생활의 영향 활동으로 내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 나의 삶과 학급 공동체와 또 친구들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아 아이들이 그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언어 개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한 후에 실천한 결과를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단하게 제가 준비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어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은 아이들이 보이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스스로 계획서를 쓰도록 아이들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후에 약 2주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들이 2주 동안 실천한 결과를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소감문으로 발표한 학생도 있었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발표한 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감문은 따로 싫지는 않았지만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저희 반에서 목소리가 아주 작아서 가까이 가서 귀를 대야지만 들리는 크기의 목소리를 가진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친구들과 관계 형성을 맺는 데에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언어 개선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대화 예절을 주제로 친구들과 경청하는 태도와 공감하는 태도로 10분 이상 대화를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실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원래 친구들과 5분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학생이 10분 넘게 친구와 대화를 하며 친구와 더 친해졌다는 소감을 남기자 모든 학생들이 감동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저희 반은 1학기 동안 수업을 통해
개개인을 존중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고 학급에서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노력과 도전을 해 스스로 성장하는 학생들이 되고 언어 개선 프로젝트와 온작품 읽기 등 국어 수업을 통해서 덕목을 발견하는 학생들이 되어 함께 성장하는 교실이 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작은 팁으로 저는 패들렛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매주 주간 학습 계획을 패들렛에 따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매 차시 수업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매 차시 수업을 패들렛에 준비한 것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수업이 좀 더 체계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독서 단원에서 온작품 읽기 프로젝트로 우주로 가는 계단 책을 선정해 소중한 사람이란 주제로 19차시 수업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무척 책을 좋아하였고 이 수업을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특히 우주로 가는 계단 도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동안 6학년을 하면서 3년 내내 대부분의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유의미하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책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린 수업은 제가 대단한 교사라서 소개를 해드린 수업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이 양분이 되듯 일상 속 수업을 학급 운영에 이렇게도 접목시킬 수 있구나 라는 작은 사례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완벽한 수업보다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께서 만들어가는 수업, 아이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수업 속에서 선생님들도 즐거움을 느끼시길 또한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 석천초등학교의 강환이에게 아이스톡을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